자, 순열 단원입니다. 이 315페이지. 자,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. 순열. 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. 순열. 또 순열의 뜻이 뭔지 한번 또 보고 가야죠. 자, 항상 이름에 다 있습니다. 순서입니다. 순서. 열, 배열입니다.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거.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? 순서를 정해서 배열한다.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과정 이미 경우의 수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야. 자, 보면 알 겁니다.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.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시오. 경우 수가 몇 가지냐? 기억나죠? 너무 크나? 그럼 4명 뽑을까? 4명의 학생을 전부 일렬로 배열해 줄 세우시오. 그죠? 그게 답입니다. 4명이니까 총 4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. 4자리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자리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4명 학생을 줄 세울 건데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 있냐? 그죠? 4명 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그 다음 자리는? 한 명 줄 세웠으니까 빠져서 3명. 그럼 그 다음 자리는? 그 다음은? 그럼 동시에 줄 세울 거니까. 그래서 24가지. 됐죠? 요게 순열입니다. 이미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에요. 그거를 이름을 그냥 순열이라고 따로 이름 붙여서 배우는 거야. 어렵지 않지? 자, 이번에는 4명 중 다 줄 세우는 게 아니고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래요. 사람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줄 세울 거야. 그럼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는 거냐? 2자리가 있는 거죠. 2명만 줄 세울 거니까.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냐? 4명 중에 어쨌든 아무나 올 수 있는 거니까, 그지?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하나 빠졌으니까, 그죠? 둘이 동시에 줄 세울 거니까. 다 했던 내용이죠, 그것도, 그지? 자, 이제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문자를 사용을 해서 뭔가 기호도 하나 만들어 보고, 자, 봅시다. 네. 사람을 예를 든 것처럼 일단 총 다 다른 게 있어야 돼. 서로 다른, 같은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. 서로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n명이고 물건을 예를 들면 n개,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얘처럼 다 줄 세울 수도 있고 전체 4명 중에서 일부만 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지? 지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일부만 딱 배열할 겁니다. 그 일부를 R개라고 합시다. 이거를 일렬로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. 이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. 중요한 거 포인트. 전체 n개가 모두 달라야 됩니다. 같은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. 그 중에서 뭐 일부를 일렬로 배열한다. 순서가 정해진 데를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몇 개를 순서를 정해서 배열한다. 자, 이 문장을 간단한 기호로 만들 거야. 간단하게. 이게 다 쓰기 귀찮잖아, 그치? 간단한 기호를 만들어서 자, 총 개수 n개, n을 앞에 조그맣게 쓸 거예요. 그 중에서 실제 배열하는 개수 R개를 오른쪽
밑에다가 조그맣게 R 쓸 겁니다. 그럼 요 사이에 크게 대문자 P를 쓸 겁니다. 이 P라는 기호가 영어로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. P가 나오면은 순열이다. 순서를 정해서 배열한다. 근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배열할 거냐?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앞에랑 뒤에다가 조그맣게 n, 이거는 전체 개수, 뒤에 있는 r은 실제 나열되는 개수. 이겠죠? 기호는 얘고 그러면. 그럼 이거를 어쨌든 기호로 쓴 것만 해서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야. 나는 어쨌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. 그럼 이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? 계산하는 방법은, 자, 기호로 쓰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게요. 방금 했던 거니? 네, 요거. 4명의 학생 중 4명이 서로 다 달라요. 사람이니까 2명, 일부 2명만 배워갈 거래. 그럼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몇 P 몇이냐? 4P 2가 되겠죠? 기호로 쓰면은 4P라고 읽으면 돼요.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줄 세워라 이런 뜻이야.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?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돼요. 4명 중에 2명이야. 그러면 2명을 줄 세울 거야. 자리는 2자리밖에 없어.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요? 4가지. 4명이 있으니까 4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. 3가지죠, 그죠? 곱하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 4에다가 1을 빼면 됩니다. 4 곱하기 3. 근데 나는 2명만 줄 세울 거니까는 그 숫자 2개를 곱하면 돼요. 요 숫자의 개수 2개가 요 2를 얘기하는 겁니다. 요 2는 곱해지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각 자리에 곱해지는 경우의 수 2개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. 처음 시작하는 값은 앞에 있는 요 4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. 느낌 알겠어요?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5P3은 무슨 뜻이냐? 몇 명 중에서 몇 명을? 3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. 그러면 계산하는 식은 뭐가 되냐? 5 곱하기 4 곱하기 그렇지. 앞에 있는 n값 5부터 시작을 합니다. 5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1씩 빼나가는 수를 몇 개 곱하면 된다? 3개 곱하면 됩니다. 그래서 5 곱하기 얼마? 4 곱하기 얼마? 3까지. 이해됐죠? 그러면은 뭐 6P2가 있다. 6P는 몇 곱하기 몇? 6 곱하기 5. 계산 방법 알겠죠? 자, 근데 그거를 문자로 쓸 건데 그냥 이만하면 됩니다. 제일 처음에 NPR이니까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한다? N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을 뭘 곱한다? N에다가 1 뺀 식을 자꾸 곱해 나가면 됩니다. 그럼 또 1 빼면은 N 빼기가 될 거고. 그러면 이 곱하는 수가 총 몇 개를 곱해야 된다? R개. 곱하는 수는 R개. 그러면은 N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R개가 R번째 요 자리가 N 빼기 R일까? 처음에가 N이고 두 번째가 N 빼기 1입니다. 첫 번째는 그냥 N이고 두 번째가 N에서 1을 빼는 거고요. 세 번째 수가 N에다가 2를 빼는 겁니다. 그럼 얘가 지금 R번째 수란 말이에요. 그치? 총 R개를 곱할 거니까. 그럼 R번째 수는 N에다가
마이너스 거 알겠냐? R-1을 뺀 요놈이 R 번째 값입니다. 그럼 이 괄호를 그냥 분배 법칙 해주면은 N-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자리가 N 빼기 R 더하기 1이 왜 나와 있는지 알겠지, 그지? 자, 이거 굳이 몰라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결국 이 식이 얘기하는 거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앞에 있는 n값 5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나가는 수를 계속 연속해서 곱할 건데 곱하는 개수가 3개, 곱하는 개수가 2개. 그거를 이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. 2만 하면 돼요. 이해됐죠? 요걸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순열의 뜻이고 그 순열을 기호로 나타낸 거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식으로 써놓은 거고요. 이 식은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. 이 n과 r이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돼요. 이제 이 순열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몇 가지 성질들을 알아볼 거야. 몇 가지 성질. 자, 첫 번째 기본 생각을 해야 돼요. 기호가 뭘 얘기하는지. 자, n, p 1이 있습니다. 무슨 뜻이야? N 몇 명 중에서 n명 중에서 몇 명만 줄 세워라. 한 명. 그럼 경우 수는 몇 가지? N n인 거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np n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뭔 뜻이야? N명을 몇 명 중에서? 한 명 중에서 한 명. n명을 전부 다 다 줄 세우는 거네. 그럼 식은 뭐가 되냐? 한 1. 그러고 4명의 학생을 전부 다 줄 세워라.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알겠죠? 맞아요? 그럼 n명 중에서 n명을 다 줄 세워라. 그럼 뭐부터 시작해서? n부터 시작을 해서 n-1, n-2에서 어디까지? N-1 아니 1 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거 알겠습니까? 자, 4명이 있어요. 4명을 다 줄 세울 거예요. 그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4가지. 그 다음 3가지, 그 다음 2가지, 마지막은 1가지. 4명을 다 줄 세울 때 4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끝까지 1까지를 전부 다 곱하다는 뜻이야. npn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곱해가는데 마지막 자연수 1까지 전부 다 곱한다는 뜻이야. 자, 이때 요 곱셈이 있죠. 마치 느낌이 n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속된 자연수를 무조건 그걸 어디까지? 제일 마지막이 1까지. 이 수의 곱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호로 새로 하나 또 만들 거야.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만들 거냐? 처음에 시작하는 n 값을 표현을 해주고 그 n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1까지 전부 모조리 곱한다라는 기호가 뭐냐? 요 뒤에 느낌표를 쓸 겁니다. 자, 기호는 느낌표 기호지만 읽을 때는 팩토리얼, 팩토리얼, 팩토리알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자, 여기서 n 팩토리얼. 그럼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 있다. 요거의 뜻은 뭐냐?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하면은 6인 겁니다. 이해됐죠? 그럼 또 하나 5 팩토리얼이다. 5 곱하기
곱하기 계산하면은 문제지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팩토리얼끼리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6팩토리얼이 있습니다. 분모가 3팩토리얼이 있어요. 6팩토리얼, 3팩토리얼보다 6팩토리얼.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? 6 곱하기 곱하기 5 곱하기 4 오, 좋아요. 자, 팩토리얼끼리 분수가 있을 때 3이랑 6을 약분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됩니다. 3이랑 6을 약분해서 2팩토리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죠? 자, 곱셈식으로 풀어줍니다. 6팩토리얼인 거는 6, 5, 4, 3, 2, 1의 곱인 거고 3팩토리얼인 거는 3, 2, 1의 곱인 거고 이 곱셈식에서 이제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. 3, 2, 남은 게 6, 5, 4입니다. 무슨 뭔지 알겠죠? 그죠? 팩토리얼이라는 건 결국 곱셈을 압축시켜서 써놓은 기호이기 때문에 이 곱셈 팩토리얼 기호를 다시 이렇게 곱셈을 풀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새로운 팩토리얼 기호 하나 배웠습니다. 팩토리얼. 자, 그 다음에는 NP0이라는 게 있습니다. NP0. NP0이 무슨 뜻이야? 배열을 안 한다는 N명 중에서, 그죠? 0명을 배열한대요. 뭔 말이야? 말대로. 아무도 줄 안 세울 거야, 그지? 위험하네. 자, N명이 쫙 있는데, 자, 니네들 중에서 아무도 나오지 마. 아무도 줄 서지 마. 1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? 아 1 아무도 나오지 마. 그냥 가만히 있어. 그지?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? 0이 아닙니다. 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. 경우의 수 얘기해보죠. 경우의 수. 자, 이제 이 NPR이라는 이 순열을 방금 배운 이제 이 팩토리얼 가지고 자, 좀 전에 예를 듭시다. 예를 들면 편해요. P4가 있습니다. 이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계산하죠? 6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 6, 5, 4, 3까지 해야 4개인 거지, 그지? 6P4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거를 내가 이 곱셈식을 계산하면 답인데 나는 그걸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곱셈을 팩토리얼만 사용해서 식을 쓰고 싶어. 자, 뭔 말이냐? 일단 6, 5, 4, 3이 요 값인데 일단 이 곱셈식 자체는 팩토리얼이야 아니야? 아니죠. 6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끊겨 있지. 그럼 뒤에 뭐가 더 붙으면은 1 곱하기 1 요 뒤에 2 곱하기 1을 더 곱해버리면은 팩토리얼이 되죠. 맞죠? 근데 원래 없던 놈을 내가 곱한 거잖아, 그지? 팩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서. 그럼 곱한 만큼 다시 뭘 해주면 돼? 2 곱하기 1로 다시 나누어주면은 원래 값이랑 이 전체 값이랑 같아지는 거잖아. 어이, 근데 하필 이 2 곱하기 1이 팩토리얼 맞니? 몇 팩토리얼? 2 팩토리얼이고요. 이 분자는 몇 팩토리얼? 6 팩토리얼 맞죠? 즉 6P4라는 이 순열은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팩토리얼만 사용해서 이렇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. 자, 그럼 여기서 분자에 있는 6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왜 6일까? 누구 때문에? 요 앞에 있는 n값, 요 6이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야. 그잖아요, 그죠? 이 분모는 왜 2팩토리얼일까? 6이랑 4를 뭐 해주면은? 빼면은 2잖아요, 그죠? 이랬지? 자, 그럼 바로 갑시다.
10p7이 있다. 10p7 이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래요. 3팩토리얼 10팩 됐죠? 10이랑 7을 뭐한 거? 뺀 거. 3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항상 10팩토리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. 됐지? 자, 그럼 이제 봅시다. NPR을 팩토리얼로 바꿔버려요. NPR을. 그럼 분자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n팩토리얼이에요. 분모는 둘이 빼고 그 뺀 수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랬지? 자, 이 팩토리얼은 실제 순열을 계산할 때는 별로 안 쓰이는데 이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성질들을 설명할 때. 자,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1팩토리얼이라는 건 얼마죠? 이건 1이죠? 자, 0팩토리얼이 있어요. 0팩토리얼. 0팩토리얼이 얼마일까? 0팩토리얼. 0 요게 애매하죠? 자, 0팩토리얼. 이게 0일까? 한번 알아볼 겁니다. 자, 어떻게 알아볼 거냐? 방금 요 식 있죠, 요 식. 자, 요 식. 요 R 자리 있죠? 요 R 자리에다가 N을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. N을 대입할 거야. 그 뭐야? NP 뭐가 돼요? NP R 자리에 N을 대입을 하면은 NPN이 되고요. 그죠? 그럼 여기다가 N을 대입을 하면은 N 빼기 N이 얼마야? 0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0 팩토리얼 되는 거지. 분모가 0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그대로 N 팩토리얼. 자, 근데 앞에서 우리가 NPN을 뭐라고 썼니? NPN을 N 팩토리얼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네? NPN 자체가 지금 N 팩토리얼인데, 그죠? 그놈을 요 공식으로 적용하니까 얘란 말이야. 그럼 얘랑 어때야 돼?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N 팩토리얼이잖아. 그럼 분모가 뭐가 되어야 N 팩토리얼 되냐? 그래서 0 팩토리얼 되는 건 얼마다? 1입니다. 0 팩토리얼은 1입니다. 0이 아닙니다. 생각하시면 안 되고. 자, 여기까지 간단하게 순열을 한번 정리했습니다. 기본 개념이랑 순열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, 그리고 순열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방법, 이 개념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.